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스윙,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많은 편안함을 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0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0시 30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상황이 다시 오전에 변동폭이 좀 있다가 양호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더 강하다.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종목별 정세는 상당히 강하게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서 가야 되는 그런 환경이면 또 틀림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의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테마가 형성되는 그런 종목들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왜? 이제부터는 실적 시즌이 좀 도래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나둘씩 실적 발표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 분위기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면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어느새 또 실적 시즌이 또 다가와서 우리들이 또 실적을 또 바라보며 투자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도 그렇고요, 전력 설비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잡고 가시면 저는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LS 마린 솔루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마린 솔루션 아침에 개장 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규 편입 다시 이야기 드렸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22,900원짜리에서 여러분들 요거 드리블해서 요 구간에서 여러분 수익 냈던 것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구간의 수익도 작은 건 아닙니다. 10% 정도는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눌리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 아래쪽에서 잡아줄만 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기록적으로 보면 120일 이동평균선이니까 정석적으로는 우리가 매수하는 타임이 도래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이게 11월 달에 국가에서 발주 나오는 것들이 수주 모멘텀이 좀 있을 것이니까요. 그 기간 사이엔 다른 쪽에 좀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좀 분명히 있겠죠. 그 점을 좀 생각을 좀 해주시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해저 케이블 관련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발주가 나올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점을 생각해 보면 21,350원이죠. 그죠? 이 얘기를 저점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잡았던 그 구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구간 사이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평단 조절하는 구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23,500원보다 아래쪽으로 여러분들께서 공략해 주시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좀 편안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걸 오래 들고 있는 것이 능사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스윙 거래하는 거니까 수급 패턴 돌아가는 거 우리가 LS 거래했죠. LS 마린 솔루션 했죠. 다시 LS 마린 솔 다시 들어오고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LS가 나빠서 여러분들 매도 의견 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LS 오늘 수익 실현하셔도 괜찮고요. 지금도 사실은 계속해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두 개를 다 수익 낸 거 아니에요. LS도 수익 내고 LS 마린 솔루션도 수익을 낸 거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어떻게 돼요?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시 LS 마린 솔루션으로 공략을 다시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뭐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좀 눌리고 있으면 이런 교대로다가 움직여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또 잘 즐겨 나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종목 주당 단가가 높은 것들을 갖다가 가지지 않고 여러분들 같이 즐겨 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우리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부터 평단 조절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LS 일렉트릭, 글쎄요, 이제 우리가 LS 마린 솔루션 우리가 정리하고, 일진전기 요거 수익 내고 이쪽으로 넘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가 30만 1,000원, 너무너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장중에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한 7%이 정도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좀 전에 스마트폰으로 좀 확인을 했는데요. 뭐 즐겨보시죠.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종목 같은 경우 목표가 35만 원, 뭐 이렇게 잡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생각은 좀 한번 해주십시오. 22일 날이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인가? 목요일이군요. 예, 목요일 날 실적 발표를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만 우리가 즐겨보자 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체크업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항상 뭐예요? 어떻게 해요? 예, 무릎에서 어깨까지 뭐 이런 개념으로 적용해 주셔도 좋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주에 수요일 정도쯤에 이 종목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기적으로 파동이 상당히 크게 나오니까요. 이걸 한번 즐겨보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런 파형이 좀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실적 발표 나오고 나면 어떻게 됐어요? 또 단기적으로 차익물 나오는데 다시 눌리면 다시 공략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줘도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마 리서치 이것도 우리가 포인트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좀 눌려가지고 좀 뭐지? 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보긴 했는데 오늘 수급 상당히 괜찮게 들었습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 하루에 10% 이상 상승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시장이 얼마나 수급 쏠림이 강한지를 알 수가 있겠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 컨센서스가 지금 80만 원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 계속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볼까? 우리가 80만 원까지 보는가?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여기 우리가 이 부분만큼 충분히 채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공략한 것이지 우리가 최고점, 우리가 수익률 경쟁 대회 하는 것들도 아니고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수익 거래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리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플레이를 해나가신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뭐 주식도 계속 상승하면 복리 수익은 분명히 맞는데요. 글쎄, 그렇게 고점에서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환경도 상당히 존재할 겁니다. 적당히 수익 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리가 복리 수익 추구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테오젠에 대해서 여러분들 크게 쫄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가 되면 매수가 들어올 거고 아래쪽 들어가면 특히 122 이동평균선 아래쪽에 들어가면 거의 컨빅션 바이 개념으로 접근해도 되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12월 8일 날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된 주총이 있는데 그건 하겠다는 소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기준치 하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기준은 그죠? 여기 저점 8월 저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저점을 훼손할 만한 사유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조금 높은 주가 위준에서 좀 잡아놓긴 했지만 뭐 저는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도 목표가가 상당히 좋죠.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보는 그런 과정들은 바로 어디냐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이 자리 52만 5천 원 이 정도에서 52만 원 뭐 이 정도 사이를 보고 가시면 되게 여기가 50만 원과 52만 5천 원 사이죠.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루 이틀 정도나 2, 3일 정도를 시간적 여유를 드리고 항상 콜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사이 구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최근에 보면 알테오젠이 조금 다행히 조정을 좀 받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글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나 성장성 물론 PER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슈라든지 내용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주가는 하락할 만한 사유가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가캔바이오도 여러분 우리가 알테오젠, 리가캔바이오 아주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리가캔바이오는 이 구간에서 제가 이렇게 방송할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때가 아마 유한양행 매수할 때인 것 같은데 이때 주가 위치가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원하는 자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구간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신규 편입 아침에 프리마켓에서 여러분 의견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오늘 뭐 조금 크게 양봉이 좀 치고 있는데요. 이거 바로 치고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고점에서 매수를 할 필요는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늦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저게 조금 돼지꼬리 달고 수렴하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생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생각해 주시면 접근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뭐, 그리고 바로 치고 달려버리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건 뭐, 우리가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수급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알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아니고요. 우리가 기본적인 정석 플레이의 내용으로 보면, 지금 고점보다 우리가 매수한 이 정도 주가,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가보다 낮은 구간으로 진입했을 때 비중 확대 준비를 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유한여행도 여러분들 뭐 글쎄 최근에 보면 이제 3분기 실적이 조금 좀 빠진다 이런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를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글쎄, 제가 볼 때는 4분기 실적 모멘텀이 훨씬 더 좋은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가는 하방이 경직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나오는 부분은 다 알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기대감 자체가 있는 거잖아요. 중국향 마일스톤 이 부분이 좀 들어오는 부분, 이 부분들이 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FDA 관련된 SC 제형 관련된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 가지고 좀 우리가 지켜보고 기다려보면 제 생각에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향, 그러니까 일본, 유럽향, 그 다음에 중국향, 그 다음에 저 FDA 승인 이슈. 그 주가를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눌리면 매수하려고 드는 성향이 훨씬 더 강할 거다. 우리도 아래쪽으로 눌리면, 근데 우리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돼요? 여기 120일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 밑으로 들어오면 여기 이 구간이겠죠? 여기서는 매수를 추가로 비중 확대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요. 위로 달려주면 땡큐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심플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글쎄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법 개정 부분에서 이슈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금 같은 구간에 하방이 경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종목 같은 경우도 배당이 한 5% 정도는 나와요. 그러니까 뭐 크게 해서 뭐 매수세가 빠질 만한 사유는 없고 지금 주가가 계속 잘 달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에서 보면은 증권주가 수수료 이런 부분들도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보통 많은 분들께서 이제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할 때 삼성증권의 뭐 ETF 관련된 부분은 또 과거부터 상당히 좀 파워풀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 점 생각해 보면 실적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모멘텀이 무엇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가 이 부분인데 이게 또 지금 이슈가 있는 것들이 똑같잖아요. 제가 일부 시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롯데지주하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법 개정하고 배당 소수세 개편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이즈가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정책주로다 우리가 좀 포인트를 잡은 거니까 그 정책이 어떻게 돼 가시적으로 나타나가지고 모멘텀이 들어올 때까지는 기다려주면서 가는 것이 당연히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보고 가실 수밖에 없고요. 8월 저점 구간이 어딥니까?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이 아래쪽에 들어오는 경우에도 그렇게 여러분들 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비중 확대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해주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 칠지, 좀 눌리고 들어올지 그것은 알 수는 없으나 눌리고 들어오면 비중 확대고 올라가주면 바로 땡큐 하는 것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성파인데 여러분 마스카 프로젝트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LNG 관련된 부분하고 좀 모멘텀이 좀 떨어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LNG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수주가 좋아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자재 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는 농성파인데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고요. 참 한국 카본보다 인기가 없는 부분이 저는 조금 언짢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 종목을 하자고 했으니까 이 종목으로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대힘스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현대힘스는 좀 나중에 올라올 거예요. 계속 지금 컨테이너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가적인 수주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미중 분쟁이 계속 강화가 되면 우리 그 선박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선업이 크게 지금 단기적으로 훼손될 만한 사유는 없어요. 미중 갈등 화해 모드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선주는 폭락이야. 근데 지금은 그런 내용들은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게 진행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펙 있잖아요. 트럼프가 또 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관세 협상 거의 마무리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렇게 진행이 되면 바로 마스카 프로젝트가 또 진행되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업종이요 상승을 할 땐 동반해서 같이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가져가. 물론 대장주는 당연히 HD 현대중공업 뭐 하나오션, 삼성중공 이런 걸 필두로 해서 생각을 해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포지션을 갖다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조정이 들어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또 플레이해 나가는 생각들도 해주시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뭐 29,000원이나 33,300원이나 지금 1,000원 차이 때문에 이걸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쫄 정도면 주식하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보고 있는 거야? 저는 여기까지 본다니까, 120일 라인. 그러니까 우리가 8월달 저점 구간이 어디야? 여기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내려올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땐 거의 이 정도 라인, 120일 라인까지도 열어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비중 확대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비중 확대해서 수익이 날 때는 상당히 또 수익이 또 극대화되는 경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플레이해 나가는 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투 뭐 화장품 관련된 부분 실적 전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12월 크리스마스, 그죠? 추수감사제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수를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기간 사이에 화장품 또 어제 제가 주말에 뉴스를 좀 봤는데 화장품 배대에서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들이 거의 뭐 동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이 구간, 요 구간이 참 차트를 해석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멘텀으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것들이고요. 지금은 돈의 쏠림 현상이 어디로 가 있어요? 대부분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있고, 2차 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에이펙 관련돼서 또 마스가 가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는 섹터가 좀 작은 섹터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좀 공백이 좀 생길 때, 그래야지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적 시즌이니까 충분히 실적 발표할 때 제가 볼 땐 한 번 정도 반응은 충분히 들어와서 우리한테 또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글쎄요, 뭐 항상 우리가 추정해 놓고 기다려 주는 거죠. 남들도 저랑 생각이 같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VM 같은 경우 최근 수급 들어왔다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주항공이죠.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 대부분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건 여러분 좀 체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10월 달에 모멘텀 안 들어옵니다. 모멘텀 쪽으로 생각해 보면 11월 달에 들어와야 되죠. 이게 정상일 겁니다. 11월 그것도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 시즌 쭉 나오는 거 줄기다가 중간에 자리 잡으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좀 높다. 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조금 좀 참아주시죠. 이 종목이 뭐 꼭 그것만 관련된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지금 어쨌든 단기적으로 뭐 매물도 있었던 이유도 있고, 그럼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면 박스권, 여기까지는 하락이 있는 거예요. 이 구간 안에서 놀고 있는 것들이니까 수급 들어올 때까지는 좀 버텨줘야 되지 않나? 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쪽으로 내려오잖아요. 막 2만 원 쪽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이상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비중 확대 쪽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요거 실적은 나쁘다고 그랬어요? 좋다고 그랬어요? 예,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캐파 늘어난 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땐 주가의 하방은 경직된다라는 것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S&T 에너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단기적으로 한 10% 하락하는 바람에 좀 짜증이 나셨죠? 예, 저도 사실은 살짝 짜증이 났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글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컨센서스 목표가가 여기에만 지금 잡혀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전에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목표가 상향 리포트 뭐 내가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러면 이 아래쪽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이런 것들입니다. 주가가 10% 하락 내려가고 오늘 양봉이 크게 걸쳐서 금요일 날 하락한 부분을 갖다 상쇄해 주긴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중 10%이니까 평단 조절을 갖다가 지금 진행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부분을 좀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위로 다 바로 양봉 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윗단으로. 굳이 평단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렇게 수렴하고 들어가는 구간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자리 잡으려고 하면 수렴하는 구간이 존재한다. 그러면 수렴의 끄트머리 정도에서 비중 확대해주면서 평단 낮춰주면 우리 생각 한번 딱 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56,000에서 5만원, 뭐 4만 한 7천원, 8천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정확하게 제 생각에는 4, 5천원 정도 낮출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 한 5만 1천원 이 정도 수준이면 목표가, 시장 목표가 대비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정도 스펙은 나오니까 그 스펙 갖고 우리가 또 수익 즐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 하겠어요? 여기가 우리가 수익 냈던 구간 아닙니까? 기억나십니까? 이때 25% 이상 우리가 수익을 냈었는데 이 구간에서 나타난 구간이 뭡니까? 이게 변화기였거든요. 그럼 여기를 갖다 훼손할 만한 내용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 고점 이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자리 다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이 종목은 우리가 고민할 내용은 별로 없겠구나. 다음에 목표가 사양 리포트 한 번만 더 나오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LIG 넥스원. 최근에 우리가 이 종목을 갖다 여기서 보유를 했는데 꽤 오랫동안 지금 들고 가고 있어. 한 달 이상 들고 가면 좀 짜증이 나긴 하는데
자, 아덱스라고 하죠. 이거 박람회 좀 있습니다. 여기에 무인 항공기 뭐 이런 것들 또 출시하고 이런 내용들도 있어서 자리는 좀 잡을 것 같고요. 글쎄, 전략적으로 뭐 방산 관련된 보유 시장이 좀 받아주는 그런 타임까지는 우리가 좀 버텨줘야 되지 않나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또 평단 조절 나설 만한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좀 많이 하다 그래서 좀 짜증이 나실 건 해요. 일단 마이너스 10% 이상 나타나면 항상 보면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업 자체에 예를 들면 밸류에이션을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이제 높지 않은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우리가 평단 조절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죠? 원하는 양봉도 안 들어왔고 원하는 수급도 지금 매수 주체가 매수를 잡고 있지 않은 것도 좀 사실은 현상이거든요. 그럴 때까지는 우리가 손 안 대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 중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단 조절 맞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중은 커졌는데 아무 짓도 못하고 있고 답답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다른 데서 일단은 수익 내고 다음에 자리 잡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면서 가자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외 소주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항상 그 4분기에서 1분기 사이에 분명히 모멘텀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니까 한번 체크해보고 기다려 주시고 좀 믿을 때 믿어보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일단 하락 구간으로 분석 기술적으로 보면 1단과 2단 하락 구간이잖아요. 좋은 종목은 2단 하락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주는데 2단 하락 끄트머리에 왔습니까? 기술적으로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기다려주면 되겠다. 에너지를 함부로, 돈은 에너지입니다. 돈을 함부로 우리가 집행을 해서 돈 몇 개만 걸리지 않게 다른 곳에 일단 열심히 수익 낸다. 그래서 수익 낼 수 있는 거 내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된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돈을 벌어놓고 이리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플레이 해나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모쪼록 기분이 언짢지. 저도 언짢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언짢진 않아요. 충분히 여러분 극복을 하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글쎄 우리가 원하는 수익만큼 또 많은 수익이 또 안 날 수 있는 그런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지만 뭐 주식 투자하다 보면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중요한 건 이거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투자한 포인트보다 높은 데서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부분이 항상 퀘스천 마크잖아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주면서 가도록 하시죠. 우리가 잡주 거래한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 좀 버텨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을 위해서 실시간 브리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 일반 회원 좀 가입하지 마세요. 좀 제발 좀 그죠? 자기 스스로 눈치껏 할 수 있는 분들이 일반 회원 하시면 되고요. 조력을 좀 확실하게 좀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머니케어 스쿨 회원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브리핑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수인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